경매담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NPL에 대해서 그리고 부실채권에 대한 내용을 한층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 대한 내용 타이틀은 오늘 대위변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대위변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판서 내용으로 대위변제라는 개념은 오늘 이 시간으로 다 이해하실 수 있게끔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좋은 영상들, 계속 이제 업데이트되는 영상들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질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매주 올라가는 영상에 여러분들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되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이 공동채무자라는 개념에 대한 부분이 연대채무자 혹은 보증인 그리고 불가분 채무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되고요. 이 경우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권한과 채권과 담보권에 대한 기타 이 채권의 권한을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일, 또 그 제도를 말한다. 변제자의 대위는 변제에 대해서 이제 대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대위변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신 변제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시고 계세요. 그죠? 이 대위변제에 대해서 아까 나왔었는데 불가분 채무자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죠? 근데 연대채무자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리고 채무자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러면 채무자의 격은 소유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연대보증인이 되다 보니까 보증인하고 연대보증인하고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연대보증인은 제3자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불가분 채무자는 누구냐? 공동채무자라고 이렇게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유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공동채무자, 그래서 공유, 지분권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있는 이렇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권리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3자가 채무자를 대위한다. 대위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변제한다. 그죠? 이 변제했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 채권자 A가 갖고 있는 채권의 권리, 여기서 채권과 담보권 자체를 누구예요?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인데 이 3자가 갖게 되는 법률적인 권리의 이름이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이 구상권은 전 채권자의 권리 내에서만 됩니다. 이 권리 내에서만. 그러니까 이 권리를 벗어나는 일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내용이 좀 이해가 가십니다. 권리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하자면 채권과 담보권, 원인이 되어지는 채권입니다. 이 원인 채권 또한 이전받지 않으면 배당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담보권은 채권일 때는 그냥 채권만 넘겨받아 오겠지만 채권이 담보권을 형성하고 있는 원인 채권일 경우에는 이 채권과 물권은 동일하게 움직여진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제가 부종성과 수반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부종성이라는 것은 채권이 소멸되어지면 담보권도 소멸되어진다. 하지만 요 두 가지는 하나로 묶여서 자, 채권이 A에게서 B로 넘어간다고 하면 담보권도 A에게서 B로 넘어간다. 이것을 우리는
수반성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과 혹은 담보권이 합쳐져 있는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이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라고 써져 있죠.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불가분 채무자, 공동의 지분권자로서 채무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자라고 표현했고요.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구상권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의변제 두 번째 장입니다. 변제를 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와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제3자가요, 채무자에 대한 혹은 공동채무자, 연대보증인에 대한 내용을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하는 형태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국 민법은 이 대의변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의변제를 인정하고 있고요. 제3자의 변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뿐만 아니라 대물변제 혹은 공탁, 이 대물변제라는 것은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한다는 뜻이고요. 혹은 법원에다 공탁을 명령해서 해방공탁이나 변제공탁이나 기타 공탁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출현하는 거죠. 이걸 출제라고 합니다. 재산을 출현한다.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줬어요. 이것을 대의변제라고 소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보면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로서 제3자,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 제3자입니다. 채무자의 승낙,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채권자가 승낙을 요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오거나 채권자가 승낙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위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임의대위라고 합니다. 채무자와 손을 잡고 은행이나 채권자를 찾아가는 거죠. 채권자한테 찾아가서 채권자가 내가 대신 변제해 줄 테니까 당신의 권리를 나한테 양도해 달라. 혹은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채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나에게 이전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하에 변제하는 것을 임의대위 변제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공동채무자이거나 혹은 연대채무자이거나 보증인이거나, 이렇게 불가분 채무자는 공동채무자라고 했죠. 물상보증인은 소유자가 자기가 소유권을 보증한 사람이에요. 물상보증인이거나 이해의 당사자들이죠. 담보물의 제3취득자 혹은 후순위 담보권자 혹은 임차인 기타 등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변제할 때는 법률상 당연히 이 단어가 나옵니다.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해서 변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법정 대위라고 설명을 합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럼 판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임의 대위 변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임의 대위 변제는 제3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3자가 내가 특별한 목적이 없어. 이해관계인은 아니야. 하지만 이것을 변제함으로써 내가 정당한 이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제3자는 대의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의변제를 할 때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실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동의가 다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채무자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채권자를 만날 수 있겠죠. 이 두 사람의 승낙으로 인해서 변제가 이루어진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아는 이것이 이제 채권 양도 양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양도와 양수와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이거를 채권 인수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제가 강의하는 주된 과목이 채권 매입 경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채권을 매입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수가 되겠죠. 채권을 인수해서 결국은 경매를 통해서 원시 취득 효과를 보자라는 과목이에요. 제 과목에서는 채권 매입을 통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게 되겠죠. 이것이 대의변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대의변제에 대한 내용이 A에게서 B로 권리가 양도되는 것과 구상권을 갖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구상권은 것은 권리 이내에 대한 부분이에요. 양도라는 것은 모든 권리에 해당합니다. 채권 양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린 거고요. 대의변제라 함은 제3자를 대위에서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구상권이 권리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법정대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법정대의라는 것은 이 채권과 묶여져 있는 관계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법정대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대신 대의변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었을 때 나한테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득실이 있는지를 따져봐서 내가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내가 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대의변제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 있을까? 권리 변동이 있을까? 보통은 권리 변동 때문에 대의변제를 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이것이 법정대의 형태인데요. 여러분들이 임의대의가 불가능한 채권일 때 이 법정대의의 지위를 득하기 위해서 채권을 갖다가 인수한다던가 하는 것은 채권 인수와 관련된 것이고요. 이것은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의변제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뭇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경매 사건을 접하면서 여러분들 물건 검색을 하게 됩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 봤던 내용과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 NPL 부실채권에 대한 내용 2탄으로 대의변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다뤄봤는데요.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대의변제가 임의대의변제와 법정대의변제가 있구나. 임의대의변제는 일반적인 채권 양도양수에서도 이런 형태를 띄어서 채권을 양도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갖는 권리가 구상권이냐 내가 양수인의 권리를 갖느냐 이 두 가지의 권리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배우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잊지 못할 하나의 재산을 득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 throw me in the family. Credit cards and the scammers, getting no licks in the band.